안녕하세요.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3일이죠. 13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서 차 안에서 잠깐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의사의 지식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의사의 지식이 아니라 뭐 어떤 뭐 지식이라도 마찬가지, 누구의 지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정보 이런 것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뭐 저도 이제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뭐 자주 올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보다 보면은 뭐 너무나 막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뭐 사실 넘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죠. 예전에는 이런 지식들을 얻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먹기 따라서는 뭐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어떤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고, 꼭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체가 이제 그런 지식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가지는 어떤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랄까, 통로가 되게 된 거죠. 그런 문이 열린 거죠.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그 전까지는 지식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면, 지금은 너무나 쉽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러면 지식이 이렇게나 풍부하게 넘쳐났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머리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라는 게 별로 그 유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창을 열어서 그냥 검색을 해보면 쉽게 나와요.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창에 그냥 치면 다 나와요. 그걸 환자분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죠. 단지 이제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이제 의사인 저는 전반적인 그 의학적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환자분에게 적용할 만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뭐를 검색하면 쉽게 나온다, 어떤 키워드를 치면 쉽게 나온다라는 것과,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그걸 빨리 간파하고 빨리 캐치해서 이제 환자분에게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어쩌면 그 환자분이 저에게 오지 않고 궁금한 점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진짜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다. 모를 수 없을 만큼 다 알 수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우리가 접근성이 쉬워진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예전에는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외워야 됐거든요. 우리 의과대학 공부는 정말로 대표적으로 이게 암기 과목, 이해보다도 암기가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우리 교수님들이 들으시면은 아주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도 많죠. 이해도 분명히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있지만, 일단은 암기를 했느냐를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의대생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암기가 안 되면 시험이 안 돼요. 의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암기가 안 되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암기를 해요. 지금
물론 제가 의과대학 공부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별로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뭐 예를 들면 정형외과다 하면 뭐 뼈 근육 이름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뼈 근육 다 외워야 되고 힘줄 인대 뭐 신경 다 외우고 그 근육이 하는 일 이런 것들 다 외워야지 그거 뭐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떤 근육이 이름이 뭔지를 외워야 되지, 그 근육이 하는 기능을 외워야 되지. 물론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긴 한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외워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전부 다 그거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암기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어 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조금 허무한 것이 그 지식이 내 머리 안에 들어있지 않아도 이제는 괜찮은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 뭐 영어 공부를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영어 회화 같은 정도의 영어를 하려면 그냥 뭐 영어 번역기를 돌리면 다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가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하지만 내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거 들고 가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죠. 어느 날에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죠. 내가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저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는다.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기술이 발전한다면. 자, 지금 지식이 이렇게 지식 사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옛날 지식 사회하고 다른 거죠. 지식의 접근성이 굉장히 문턱이 낮아진 이런 사회로 이제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바뀐 지가 오래됐죠. 바뀌면서 이제 내가 지식을 담아두고 암기하고 담아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예전과는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의과대 학생들한테 그런 공부를 암기하는 공부를 좀 한 반 이상 줄인다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 얼마나 사실은 더 중요한 이해를 위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다 의과대학 다 지나왔지만 우리 후배들은 그런 환경에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오픈북으로 하는 거죠. 다 책 열어보고 공부하라는 거죠. 인터넷 검색해서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친다면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금 빗나간 얘기였고, 어쨌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란, 지식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 약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약들이 있습니까? 정형외과에서는 약을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약들이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성분도 많고 같은 성분에 대해서 상표명으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런데 이 약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죠. 알고 부작용이 대략 어떤 건지는 알죠. 하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 안에 없는 것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뭐 이거는 이런 게 있었구나. 어떤 분이 졸리다고 하는데 이 졸리는 건 없어요. 안 졸려요. 이 약 먹고 졸릴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구석에 정말 깨알망한 정보가 있는 거죠. 졸릴 수도 있다고. 이 약을 먹고 졸릴 수도 있구나. 아니 정말로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내가 가진 지식이 한계가 있고 경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즘 뭐 AI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물어보면 이제 그 지식의 방대한 창고에다가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졸릴 수 있다. 자, 확률 0.01% 있다. 10,000명에 1명 있다.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10,00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의사에게 간다는 거,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거, 의사에게 뭔가를 물어본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지식 정보에 굉장히 접근하고 습득하는 것에 노련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시겠죠. 의사가 뭐 별로 알지도 못한다, 의사가 아는 것이 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나보다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인터넷이 훨씬 더 많이 알죠, 의사보다. 자, 그런데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인데, 아이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는 이거 언제 다 1시간 2시간에도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너무 주변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하네요. 결론만 딱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결론만 딱 얘기하기가 어려운 주제라서 좀 들으실 때 지루하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워낙 짧게 하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짧게 답만 얘기하고 결론만 얘기하고 짧게 얘기하라는 거죠. 저는 뭐 이제 출근하고 가면서 출근길이 1시간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의사가 제일 지식이 충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많은 지식이 머리에 들었을 때는 전문의 시험 치고 직후입니다. 전문의 시험 치고 나올 때, 이제 의과대학 4년을 보내면 의사 국가고시를 치죠. 그때는 또 굉장히 많이 알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 의사고, 이제 전문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데는 3년, 2년도 하는 데도 있고 3년도 하는 데 있지만 대부분 4년입니다. 그러니까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전문의 시험을 칠 때,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정형외과 전문의 시험을 칠 때 정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국가고시를 칠 때보다 전문의 국가고시를 칠 때 훨씬 더 많은 양을 공부하기, 당연하겠죠. 훨씬 더 깊이 있게 많은 양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치를 때쯤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지식들이 뭐 어떤 지식인가, 뭐 어떤 데 쓰이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다른 문제고, 어쨌든 하여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많이 할 때 그때죠. 뭐 그래서 전문의 시험을 따고 나면 뭐 그냥 이 세상에서 최고 많이 아는 의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형외과 의사로서 가장 많이 아는 의사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세계적인 교수님과 박사님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정형외과라는 한 분야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시험을 위한 공부였지만 어쨌든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아주 사기가 충천해서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많이 한다, 뭐 환자가 오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필드에 나가서, 필드란 말은 이제 진료 환경, 직접 그 진료 거기 나가서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갑자기 이게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난관에 봉착하는가 하면, 수술 방법, 수술 술기, 또는 뭐 수술의 선택, 뭐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처음 보게 된 환자가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사인 거예요. 좀 김새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데 환자는 내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수술 안 할 거예요. 수술할 환자가 아닌 거예요. 야, 참.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자, 이건 또 조금 딴 얘기긴 합니다만, 언젠가 또 이 이야기 제가 한번 드릴 겁니다만, 자, 나는 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나 저 오십견에 대해서 알고 있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고 있고, 회전근개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깨 아픈 것에 대해서 쫙 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환자가 왔는데 어깨가 근질근질하다는 거예요.
어깨가 근질근질하다고? 아, 그럼 그거는 병이 아니잖아. 그거는 회전근개염도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도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오십견이 아니에요.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환자 보고 병이 아니니까 집으로 가세요 라고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자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온 건데 근질근질하면 그 피부과 아니야, 피부과 가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잖아요. 그런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데 그 증상이 내가 딱 들어보면 이 증상은 병으로 연결이 안 돼요. 이건 병과는 관련이 없어요. 병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진찰 해보고 말을 몇 가지 물어보고 들어봤어요. 병이 아닌 거예요. 병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는 병에 대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어떤 병, 그러면 그 병에 대해서 그 병이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기고 몇 퍼센트 확률로 생기고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고 어떻게 놔두면 어떻게 되고 또 치료를 하면 이렇게 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치료의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치료의 방법의 그 장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공부를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 병을 가지고 내게 오지 않은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없고 병을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나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환자를 괴롭게 하는 증상이고 그러한 증상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어차피 의사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막 기고만장하던 이제 의사의 그 지식의 날개가 꺾이게 되는 거죠. 무력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할 말이 없게 돼요. 내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문의 따고 나오면 막 수술할 때는 신나죠. 수술해보고 재밌고 막 내가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을 볼 때는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로서 겪는 그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학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전문의 따고 처음 제 생각에 한 4, 5년 동안은 정말 1년에 반 정도는 서울에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 사는 의사니까 대부분의 학회는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교통비도 대단하죠. 하여튼 뭐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하는 거예요.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을 배우는 거죠. 전문의 따면 이제 공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공부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의 길을 가게 됐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식을 또 습득하기 시작하죠. 그때도 또 지식을 습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정도 하다 보면은 막 그 말이 그 말이고 그것도 들었던 말이고 비슷비슷하게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료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를 별로 안 주는 거예요. 학회를 갔는데 이 학회장님, 학회 임원님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 지금은 또 달라졌겠죠. 제가 10년, 20년 전에 얘기니까. 학회를 가서 열심히 들었는데 당장 다음날 왔는데 환자분이 이제 학회에서 들었어. 그런데 그것도 다 질병 중심이거든요. 질병 중심. 병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자분이 내가 알고 있는 카테고리 밖에 있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이러지? 내가 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면 좋은데 내 범주에 들어오지 않고 환자의 범주는 다른 범주인 거예요. 이 눈높이가 안 맞다고 해야 될까?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환자 중심적으로 그렇게 좀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의사의 지식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과 의사가 검색하는 게 같을 수가 없는 거가 똑같아요. 어깨가 아파요. 환자분은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어깨가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석회성 힘줄염으로 검색을 하고요. 우리가 석회성 힘줄염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환자도 석회성 힘줄염으로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석회성 힘줄염의 아주 특별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해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과 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 수가 없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핀트가 안 맞게 돼요. 근데 어쨌든 석회성 힘줄염에 환자가 온다면 그래도 내가 설명을 쉽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겠는데, 석회성 힘줄염이 아닌 사람이 오면 석회성 힘줄염에 관한 내용들은 다 소용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식이란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필요한 지식이냐 이거예요. 필요하냐 이거예요. 인터넷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그게 내한테 정말로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지식이 99.99%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99.99%라고. 어쩌면 지금 지식의 홍수가 나한테 지식의 샘물처럼 나를 목마름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이 지식에 내가 파묻히는, 지식이 나를 덮치고 있는, 나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안 보는 게 나아. 그런 지식이 많아요. 제가 지식을 배격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노이즈라고 하죠. 지식이 내한테 필요하면 그게 내한테 좋은 소리가 되지만, 필요 없는 소리는 다 노이즈예요. 이제 주파수 채널이 많지만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스페시픽하게 딱 정확하게 딱 한 채널을 들어야 되지, 다른 채널 섞여 들어오면 노이즈잖아요. 비지거리단 말이에요. 그걸 딱 하이파이 딱 맞추어서 딱 정확하게 맞을 때 나는 거기서 맑은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넘쳐나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딱 맞는 샘물을 찾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걸 찾을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죠. 대개는 이렇게 말하면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대개는 없어요. 대개는 없어요. 그 지식을 딱 맞는 지식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주식 공부를 한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 주식을 잘못 말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나의 입장과 나의 환경에 맞게 나라는 사람에 맞는 이 얘기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많은 채널들을 보고 많은 시간을 해서 몇 년의 시간을 소모해서 결국 그게 나한테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나는 이미 주식으로 손을 많이 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잘못된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가 잘못 알게 된 사람, 평생 잘못 알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잘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주식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주식 얘기는 그렇고 예를 든 거고요. 의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수술을 안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지식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론은 버킹엄,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전문가도 필요하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필요한 지식을 줘야 되는 거죠. 환자분에게. 그래요. 맞아. 지금 내가 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려고 늘 방송을 켜는데 하다 보면 남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아직도 제가 좀 사람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남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저도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것은 지식보다는 그 사람에게 맞는 지식을 선별하는 것, 그 사람에게 맞는 지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몇 배나 몇십 배, 몇백 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지식 가진 걸 자랑할 수 없게 인터넷이 발달해 버려서 제가 가진 지식은 인터넷에 비한다면 뭐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식을 이제 자랑하는 사람은 우스운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식 제가 인터넷에 올릴 때, 유튜브 올릴 때 공부하고 올리질 않아요. 저는 요즘에 공부를 잘 안 하고 책을 거의 잘 안 보는데 그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까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물론 계속해서 의사는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연구 결과를, 새로운 발표를 보고 듣고 그것이 내한테 필요한 것을 취득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들을 내가 환자분에게 얘기해도 소용이 별로 없어요.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는 거고. 그거보다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거든. 많은 말이 아니더라도 한마디라도 꼭 필요한 말, 또 듣고 할 수 있는 말. 학교에 가서 많이 정말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어떨 때 졸면서 듣기도 하고,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서 듣는다는 게. 서울까지 가가지고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몇십만 원을 써서 학교를 갔다 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책은 남았죠, 기념품은 남았죠. 그런데 환자에게 바로 이거야,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야, 오늘 한마디만 건지면 좋겠다. 한마디만 건지면 좋겠다. 지식 하나를 건지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또는 내가 쓸 수 있는 하나를 건지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건지는 때가 많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학교에. 그걸 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영감이라고 할까, 사실 그것도 하나의 지식일 수는 있지만 나에게 탁 다가와서 그래 이거야, 와 이거였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의사하면서도 몰랐었는데 이거였구나 라고 아는 그 한마디가 있단 말이에요. 한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기쁨과 희열은 굉장히 큰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몇십만 몇백만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 일요일 하루 종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 50견의 유병률, 50견은 여자 환자에게서 더 많이 생기고, 50견은 50대에서 몇 프로 생기고 40대에서 몇 퍼센트 생기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30대인데 50견이 생겼는데 뭐 어쩌라고. 몇 퍼센트가 뭐가 중요해. 내가 생겼는데.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률이. 그건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고, 지금은 특별한 걸 말하는 거예요.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걸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바로 그 특별한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는 인터넷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 그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채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50견이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유튜브에도 다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 얘기는 제가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더 기본적인 건 또 해야 되죠. 기본적인 거
쉽게 모아놓으면 쉽게 말하는 것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또 들으면 쉽게 설명해 주니까 또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필요하죠. 근데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그 환자 그 상황에 딱 맞는 말, 딱 맞게 정말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내가 의사로서의 많은 경험 가운데서 또 그 사람을 봐서 그 사람에 맞는 어떤 제일 적합한 말이라기보다는 물론 치료죠. 치료고 또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 그것이거든요. 그것은 과연 AI에게 물어서 AI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암 환자, 당신은 병이 몇 개니까 이 약을 쓰면 몇 퍼센트로 확률로 살아나고 이 암을 쓰면 몇 퍼센트로 죽을 것입니다. 이걸 쓰면 이 선택 이렇게 되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AI는 말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의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게 되면 AI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확률이니까. 무조건 확률로 가니까. 그런데 사람은 확률로 갈 수는 없어요. 확률이 51%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합니까? 자, 나을 확률 51%, 안 나을 확률 49% 수술합니까? 아니죠.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을 선택하면 안 되죠. 물론 AI가 더 똑똑해지면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환자의 감성이나 인성까지 살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이건 제 위안인데 AI가 이제 발전하면 의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곤 하는데 환자를 다루고 환자를 상대하고 환자를 보는 의사,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즉 지식으로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요즘 AI는 감성도 가지고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더 훨씬 좋은 인성을 가진 AI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기계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식은 기계적인 거죠. 지식은 기계적인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딱딱한 기계적인 것이 그 딱딱한 지식이 아니고 확률이나 통계가 아닌 거잖아요. 나는 적어도 그걸 다루는 사람이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물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나는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물론 숫자나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안 좋은 걸 다룬다는 건 아닌데 내가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치료하고 의사면서 숫자나 기계를 다루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난 잊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저도 그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이고 지식을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식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잊고 환자분들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더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다.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어야 한다. 환자분은 제가 예를 들면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면 제 지식을 자랑하면 지식은 아주 얕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랑할 지식이 없습니다. 네, 솔직하게 자랑할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머리가 깡통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자랑한다면 그 의사 똑똑하네 대단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네.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쓸모가 없잖아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대충 하면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식보다 어떤 제가 의사 생활을 쭉 하면서 경험한 것 또는 생각하고 알게 된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지식입니다만 그냥 책에서 보고 읽은 지식과는 좀 다르죠. 책에서 읽은 것들은 제가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뭐 인터넷 보면 나오고 책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거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노이즈죠, 노이즈. 또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말고 거기에서 볼 수 없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사실은 하게 된 건데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데 뭐 또 하다 보니까 또 남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지식도 얘기하고 또 쓸모없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컨텐츠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도 뭐 장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런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실 분이 별로 없지 싶은데 그냥 뭐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브이로그 찍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출근 거의 다 와가네요. 이제 오늘도 날씨가 참 좋고 가을 날씨인데 아주 좋은 가을 날씨인데 연휴는 끝났고 이제 열심히 계속 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모두들 힘내시고 빨리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고 또 보람있게 살고 의미있고 값진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